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21대 총선의 강원도 표심을 전망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를 어플로 곧바로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이번 주부터 도내 시군에서 시작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지역에 대한 정부의 피해 조사에 이어 강원도와 각 시군의 피해 조사가 오늘 마무리되고 복구 계획이 수립됩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 등 16개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춘천 MBC는 이와 관련한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전과 달리 진보와 보수 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21대 총선의 강원도 표심을 전망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8개 의석이 걸려있는 강원도는 여야의 새로운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 3번의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성패가 크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6석, 민주당 1석, 무소속이 1석을 가져가며 보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문재인 후보가 34%를 얻어 강원도에서 대선 사상 처음으로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7회 지방선거에서도 대선의 여세를 몰아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18명의 시장 군수 중 11명을 진보 진영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자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진보의 우위를 단언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여세를 몰아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보수가 지배했던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에는 완전히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강원도의 미래와 희망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잘 이끌어서 평화가 곧 강원도의 변형이 될 수 있게끔 잘 뒷받침하는 게 최우선일 거고요.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텃밭을 수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패했지만 총선은 판이 다른 만큼 현역과 능력 있는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다시 한번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봉사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아쉽지 않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입지는 여전히 약합니다.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전통의 표심이 최근 진보 쪽으로 움직이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의 강원도 표심은 더더욱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정부와 각 시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어플로 곧바로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1분만 세워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도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겠다며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4곳을 발표했습니다. 금지 구간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와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앞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핵심은 주민신고제인데요. 안전신문고 어플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위법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을 안전신문고 어플에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전에는 현장에 나와서 단속요원이 현장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을 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주민신고를 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민신고제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모든 시군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난 산림과 주택 등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을 규명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화마가 휩쓸고 간 산림 피해 지역을 다니며 나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성과 드론 촬영 등으로 산림 피해 지역을 우선 확인하고 2차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산림 피해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산림에 대한 현장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산림 당국은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올해 54억 원을 들여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00헥타르 면적에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장마철 이전에 5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사방 사업을 벌이고 피해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피해 면적을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정밀 조사를 이제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밀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정이 선택되도록 그렇게 산림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접수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주택과 농기계 등 124건이 접수됐고 속초와 고성, 강릉 지역 피해 접수도 최종 집계 단계입니다. 조사한 거를 갖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4월 말에서 5월 초 심의 확정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5월 초 이후에 피해에 대한 확정 결과 이후 보상 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고성과 강릉 산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산불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민에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중고 물품이 적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차량이 전국 각지에서 온 구호품들을 내려놓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보낸 것들인데 옷이나 주방용품 등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새 것도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 물품도 보입니다. 보내진 구호품 중에는 헌 운동화나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이는 옷 등 피해 주민들이 당장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찢어진 것과 먹다 남은 이유식까지 중고 물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중고 물품을 선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구호 물품인데 이왕이면 좀 다들 사용할 수 있는 걸 와야 되는데 좀 아까 좀 구별하다 보니까 많이 손상된 게 있어서 보기에 좀 안 좋더라고요. 중고 물품을 깨끗이 손질해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보낸 것들도 많아 무조건 사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구호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 보관과 처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헌옷들이 제일 많은데요. 일단 보내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분류를 해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더 소외받는 계층들한테 갈 수가 있도록. 현재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4개 시군에 접수된 구호품만 26만 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쓰지 못하는 구호품도 많아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8억 원 한도, 1.5%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 동안 지원하고 소상공인에는 2억 원 한도로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년 동안 지원합니다. 기존에 강원도 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 기업에는 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고 2차 보전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부터 강원도 제2차 추경 본심사에 돌입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세계 불꽃대회 등 주요 사업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춘천 세계 불꽃대회 10억 원, 강원FC 활성화 지원 10억 원, 평창 지구인류포럼 6억 원, 수소 어선 개발 5억 원, 크루즈 체험단 운영과 평창 숲속 힐링 뮤직 페스티벌 각 2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경쟁력을 갖추고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예산 반영을 바라고 있지만 도의회는 낭비성 요소가 짙은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와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조직위원회 등 16개 단체들이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롭게 추진하는 세계 불꽃대회 사업을 환경과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 통과를 가로막는 것은 경제 회생을 바라는 주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 면적이 1년 사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총 2,106만 9천 제곱미터로 지난 2017년보다 2.8%인 57만 7천 제곱미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의 총 종시지가도 2,578억 원으로 지난 2017년보다 109억 원이 늘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1,468억 원 늘어난 1조 3,633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춘천시는 추경 예산안을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SOC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시청사 건립에 30억 원, 인형극장과 춘천예술마당 시설 보수에 32억 원,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에 20억 원, ICT 벤처센터 건립에 45억 원 등입니다. 춘천시가 도시 열섬과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춘천시와 기후변화연구원은 도시 열섬과 폭염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와 지원 등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